6.25 전쟁은 이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서 핵폭탄과 미사일을 철수하도록 소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 중국도 문제인데 이젠 북한마저 차원이 다른 적수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한국에게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군은 넘사벽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불립니다. 국방비를 1,000조 원 가까이 쓴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그런데 올해 2024년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1,000조 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세계 군비 지출 단연 1위입니다. 이는 최근 환율로 1,200조 원. 1,000조 원을 200조 원이나 초과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언제부터 이런 천조국이 된 것일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2차 대전 승리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찰스 E. 볼랜 대사, 역사의 증인, 저자의 말. 우리 미국을 세계적인 군사 정치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이 발언. 그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은 급속하게 동원을 해제하였고 수백만 명의 군인들은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군 장비가 폐기되거나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군사 원조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은 훈련에 힘쓰지 않았고 신형 장비 교체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기간 그토록 수많은 무기와 보급품을 생산했던 미국의 전시 산업은 이제 모두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나마 공군만이 적정한 전투태세를 갖춘 편이었는데 이것은 커티스 르메이 장군의 전략 공군 사령부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B-29를 배치하면서 장거리 폭격기 면에서 소련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 게다가 미 공군은 B-52 전략 폭격기까지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 공군조차도 6.25 전쟁에서 마주치게 될 소련의 신예기 미그 15기를 상대하기엔 버거웠을 정도로 제트 전투기 제조 기술에서 소련을 충분히 압도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각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인 1945년부터 6.25 전쟁이 벌어지는 1950년까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영국 정보부의 미국 CIA 파견관 킴 필비, 영국 외교부 극동국의 가이 버제스. 이들은 미국의 안보 기밀 문서를 통째로 입수하여 소련에 전달했고 덕분에 소련은 미국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략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의사 결정자들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첩보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곧 벌어질 6.25 전쟁의 주역인 북한, 소련, 중국에 대한 휴민트망이 미 CIA에는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 정보기관의 강점이었던 시긴트조차 1950년 초가 되자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이는 1950년 초 워싱턴에 잠입한 소련의 스파이가 미국이 암호 정보를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국 정부에 알려줌으로써 소련이 암호 코드를 바꿔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CIA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 간에 오고 가는 비밀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 침공을 위한 김일성의
스탈린에 대한 끊임없는 청원, 그리고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고 마오쩌둥에겐 북한의 침공이 실패할 경우 북한을 도우라고 요구한 스탈린의 결정. 이런 고급 정보들을 미 정보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 정부와 미 군부는 적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기까지 수주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미 군부의 수장이었던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시간이 꽤 흐를 때까지 우리는 북한군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몰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도 몰랐던 형편없는 전투준비 태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를 얕보고 참전한 미국 정부는 도쿄에 있던 메가더 장군의 긴급한 군대 증원과 보급품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즉 1950년 당시 미군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미 육군은 총 63만 명, 총 10개 사단이었으나 이마저도 모두 정원 미달 상태. 그리고 해군 함정은 총 237척, 공군은 총 38개의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미군은 승리했고 그 결과 한국은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참전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만약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쉽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고 한국은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까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 6.25 전쟁 발발 다음 해인 1951년이 되자 미 육군 사단은 기존 10개에서 18개 사단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2년에는 20개 사단으로 정확히 2배로 증가합니다. 해군 함정의 숫자는 1950년에는 237척이었으나 1951년에는 342척, 그리고 1952년에는 400척으로 불어납니다. 미 공군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공군 지부에 압력을 넣어 1950년과 1953년 사이에 미 공군 산하 비행단을 38개에서 84개로 늘리는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6.25 전쟁이 끝나는 1953년 무렵 B-52 폭격기를 실전 배치합니다. 한국 전쟁 덕에 엄청나게 늘어난 공군 예산.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이용하여 미 공군의 전략 공군사령부가 소련과의 핵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은 소련까지도 군비 증강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은 1989년 소련이 망할 때까지 미소 간 엄청난 군사력 경쟁을 벌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서 핵폭탄과 미사일을 철수하도록 소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 엄청나게 증강된 미군의 군사력 덕택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 스탈린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으로 잘못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정보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존재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트루먼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은 대체 언제였을까? 그것은 1950년 12월 초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 워싱턴으로 급하게 날라왔고 몇 가지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원자폭탄 사용 반대. 만약 사용할 경우엔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협의. 두 번째는 한국의 통일 포기. 세 번째는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 교체. 네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해 줄 것. 이 요구 중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승인했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2024년. 미국이 중국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북한은 핵폭탄을 무려 10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조차도 북한을 과거처럼 상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문제인데 이젠 북한마저 차원이 다른 적수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한국에게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51년 4월 19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메가더 장군이 한 고별 연설입니다. 일단 상대가 전쟁을 걸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전쟁의 최종 목표는 승리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공에게 유화 정책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분명한 교훈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에 의하면 유화 정책은 나중엔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잔인한 전쟁을 유발할 따름입니다. 상대를 달래는 것은 가짜 평화 이상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